이번 시간에는 시장 조사를 통한 판매 아이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얘기할 것도 많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걸 서로 막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템 점검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매출을 위해서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템을 놓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매출과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저는 여러분께 좋은 말을 드린 거라 생각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심기일전하는 의미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표는 시장조사를 통한 판매 아이템 점검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아이템 점검을 하고 오픈마켓에서 내가 이걸 팔아도 되나? 내 경쟁자들은 어떻게 파나? 라는 거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에 되게 좀 거창하긴 했지만은 온라인 유통을 하면서 무슨 기업가 정신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두 번째 언급드린 거 있잖아요. 기회 발견과 포착. 저는 그게 이제 아이템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판매 아이템이 있어서 요거 한번 체크하고 요거 한번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하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에서 기회 발견과 포착. 물론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시던 간에 있겠죠.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기존 생각에 젖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은 요렇게도 생각을 해볼까? 요런 연습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발견이 됐으면 진행을 해야죠. 왜? 다시 한번 순서를 밟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판매 아이템이 여러분 겁니까? 남의 것입니까? 남의 것이라고 해서 내 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 그러니까 제조, 생산을 저는 내 거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남이 만든 건데 내가 조금 진행을 하려고요. 그럼 이제 도매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 사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를 나는 오프라인에서 사입을 하나, 온라인에서 사입을 하나, 또는 이 단계를 조금 지나치고 나는 수입을 한다. 요거에 대한 생각, 여기 이제 가장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내 거를 할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남의 것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제가 조금 남의 거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부담감이 있네요. 쓸 때는 제가 작업을 할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생산하느냐, 국내 사입을 하느냐, 이 표현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아이템을 정하는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판매 아이템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꼭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누가 사는데? 그죠? 나는 좋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까? 이들이 좋다라고 생각 안 하면은 내가 정성정의껏 만들었어도 의미가 없겠죠. 내가 정성껏 사입을 해도 의미가 없겠죠. 그런 거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 지난 시간에 언급만 해놓고 제가 예를 못 들어서 집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인데 이게 이분들이 저는 되게 이렇게도 판매 아이템을 구성할 수가 있겠구나. 뭐냐면은 여성분들의 고통을 주제로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는 상품이랍니다. 저는 여성이 아니니까 제가 느껴보지는 못했지만은 임산부들을 위한 티. 그죠, 생소하죠. 남성분들은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클릭을 해서 상세 설명을 보니까 임산부들한테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는 상품이더라고요. 계속 또 임산부님의
뭐 이거를 굳이 우리 그 유통 사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주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는 장점이 있겠죠.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사업 아이템으로는. 또 임산하시고, 그러니까 출산하시고 그 몸을 추스리는 동안 지금도 우리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뭐라 그러거든요. 딸기 좋은 거 안 사왔다고? 예. 세일하는 거 사왔다고? 예, 남편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여성분들은 항상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임산부를 위한 티, 그냥 차가 아니라 뭐 그런 거 해결하는 거, 또 여성분들이 느끼는 뭐 생통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밴드. 하여튼간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내가 만들고 뭐를 유통을 하는 거에 이런 추상적인 고통이라는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아이템 구성을 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서치하다가, 와, 이런 분들 계시고, 또 판매량도, 한 월 1억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역시 세상에는 고수들이 너무 많구나. 항상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가지게 되는 판매자였습니다. 이런 판매자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같이 한번 짜봅시다. 나도 이런 아이템, 이런 부류예요. 왜? 이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보다는 조금 가볍게 한번 여러분 A4지에다가 요 표 한번 그려보시고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는 처음에 물건 팔려고 그랬을 때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귀찮아, 등록하는 것도 귀찮아, 어떻게 많이 등록해, 조금 몇 개의 상품으로, 그죠? 많이 팔고 싶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 많이 팔고 싶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만나는 판매자님들도 다 요렇게 해서 요로 가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사 내 맘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팔아서 많이 파는 거는 목표로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경쟁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들이 만든 거를 내가 수입을 하던 국내 유통을 해서 파는데 이거를 어떻게 많이 팔까? 팔 수 있는 요소는 뭘까? 예, 가격이죠. 가격을 꺾으면은 수익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전략을 바꿉니다. 남들은, 이런 말 하면은 조금 뭐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들이 놀 때 내가 늦게 시작을 했으니 나는 조금 더 일을 하자. 예. 처음에 상품 등록하는데요. 1년 됐거든요. 혼자 물건을 팔아본 지. 예, 직원이 판매한 거 말고 제가 혼자. 예. 2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상품 찍지도 않고 사진을 제공받아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하면 할수록 단축이 돼요. 시간이. 지금은 한 30분, 20분 막 고민하고 우리 뒤에서 설명드릴 키워드 찾고 상세 설명하는 거 찾고 뭐 남들이 되게 잘 써놓으신 블로그 같은 것도 조금 참조를 하면서 나름 상세 설명을 썼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2, 30분이면 하나를 등록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반복되는 일을 하면은 시간을 단축시키는 능력이 있나 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어찌됐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다품목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욕실용품을 건드리고 뭐 50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상품 등록을 하니까 우리 집이나 제 친구에 있는 아이템들을 제가 다 등록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민할 거, 매출이 안 나올 수 있죠? 그럼 가격을 살짝 한번 건드려 볼까? 가격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설정해 놓은 마진을 내려볼까? 올려볼까? 맨 처음에 왜 안 팔릴까라는 고민보다는 되게 적어졌습니다. 이미 팔 물건들을 해놓고 가격을 조금 건드려 볼까? 단어를 조금 바꿔볼까?
아직 저는 광고 얘기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광고는 글쎄 맨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히든 카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뵀던 판매자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광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내 아이템에 대해서 본질에 대한 거를 접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광고부터 합니까? 내 거를 맞춘 다음에 저는 광고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찌됐건 욕실을 등록하고 나서 뭐가 있겠습니까? 거실로 나와야죠. 욕실에서 볼일 봤으면 거실로 나와야죠. 거실 오니까 그렇죠. 우리 와이프님께서 힘들게 일하시는 설거지를 내가 하려다 보니 싱크대 앞에 쓰게 되던데요. 처음 서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팔 물건이 한 20개 되는 거예요. 거치대, 수세미도 저는 그냥 수세미인 줄 알았는데요. 컵 닦는 이렇게 막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긴 텀블러 같은 닦는 수세미도 있고요. 싱크대 앞인데도 이렇게 팔 물건들이 많구나. 세봤더니 한 30개 됩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친구 집도 갔죠. 친구 집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그냥 평범한 우리 중산층은 평범한가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 소시민들은 다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내 매출도 그들이 일으켜 주는 거고 그러면 거기 있는 상품을 또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저래 저래저래 해가지고 365일이 흐르니까 제 쇼핑몰에 한 1000여 개 상품이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매일매일 조금씩 등록하는 게 어떤 커다란 방향을 불러올지를 1000여 개가 되니까요. 아직 만족하지 않다, 만족하다라는 잣대를 갖다 댈 수는 없지만은 나름 기본적인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포인트가 가격일까? 키워드일까? 어떻게 하면 고객을 조금 속된 말로 꼬실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니까 처음에 걱정했던 매출이 왜 안 나올 건가? 너무 광범위하고 접근을 못했었거든요. 사람은 내가 접근하는 게 생기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대단한 지식을 요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건방진 소리로 이대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잘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왜 못하느냐? 우보호시, 소처럼 걸음을 못 걸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중간에 많이 등록하고 한 2, 3일 쉽니다. 등록하는 걸. 그러면은 다이어트 해보셔서 아시죠? 하루 이틀 빠지면은 운동, 헬스클럽 하루 이틀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환불 안 해줘요라는 질문으로 바로 이어지죠. 하루 이틀 쉬려고 그랬는데 환불 안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매일 상품 등록하는 거, 안 팔리더라도 등록하는 거, 안 팔리는 물건은 없다라고 스스로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저는 내가 생산하는데요. 소량목이죠. 그런 분들은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상표권으로 법적인 테두리를 갖춰야 되고 남들이 내 물건 베끼지 못하게 내 스스로 테두리를 갖춰야 되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남들이 이런 예를 한번 들면 여러분 밥 굶으면은 살 수 있습니까? 한 끼 굶을 정도로 하면은 우리 괜찮죠? 그런데 내 이웃집에서 로또가 당첨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죠. 나랑 똑같이 물건을 올렸는데 나는 안 팔리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중마고우라면서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잘 팔어. 배가 살살 아픕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 고프고 내가 안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철칙, 매일 등록하는 거 혹은 내가 잘하는 거, 남들이 나를 못 따라오게 하는 거를 스스로 어떤 이렇게 블록 같은 거를 하면은 소품목이라도 저는 어느 정도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소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안 팔린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베스트백이라든지 지금 현 시점에서
소비자라고 하는 고객들이 많이 쳐다보지 않는 상품을 나는 올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거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아이템 설정에 있어서 시작 포인트 같아요. 여기까지 지났으면은 어떻습니까? 물건은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요 세 가지입니다. 일단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경쟁력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가격이냐? 컨텐츠냐? 컨텐츠를 잘할까? 세 번째 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먼저 너무 잘하지 말자가 제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지치는 것 같아요. 사업에 있어서 매출 안 나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 다 예상했잖아요.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매출 잘 나오면은 그거는 진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그런 운은 저한테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치면요, 앞으로 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매출이 안 나오는 거 뭐 괜찮습니다. 단 내가 지치지 않게 어떤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너무 잘하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잘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고객 입장에서 내 아이템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A란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고객들한테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정작 내가 올린 상품을 지칭하는 단어는 A가 아니라 B랍니다. 근데 나는 A란 단어를 쓰고 광고도 하고 키워드도 잡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너무 예를 안 들으니까 조금 생각하기가 버겁습니다. 뒤에서 예를 들 거니까요. 그래서 요 세 개는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A4지에다 출력을 해가지고 한번 앞에다 놓기. 뭐 어려운 단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경쟁력이 뭔가 생각해보는 거, 제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니죠. 생각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어떤 단어를 쓰나? 제가 처음에 했던 테스트는 내가 상품 등록해놓고 우리 와이프, 우리 아들, 딸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11번가 네이버 이런 데서. 근데 내가 상품명으로 썼던 거랑 다르게 찾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왜 안 팔리냐면 당연히 안 팔리죠. 100페이지가 있는데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 게 이제 키워드 공부하는 거를 엑셀 표로 해가지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기록을 남겨놨죠. 내가 쓰는 단어는 이건데 남들이 쓰는 단어는 이거구나. 그 다음에 항상 지금도 너무 잘하지 말자. 왜? 나는 다품목으로 할 거니까. 다품목은 뭡니까? 양으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잘할 필요 없습니다. 양으로 승부하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컨셉을, 목표를 잘한다라는 걸로 하면은 잘하는 사람들의 상품명, 가격, 상세 설명을 보고 조금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흉내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기에서 저는 아이템의 본질을 찾는 거를 하고요. 아까 경쟁 우위력이 뭔가 여기 써있죠? 제가 생각했었던 건 그겁니다. 가격이 싸면은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세 설명을 동영상도 넣고, 여러분 뷰티 하시거나 어떤 식재료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텍스트로 써가지고 고객들한테 전달한다? 한계가 좀 있죠. 옛날에는 반도체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용량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영상 올리는 거 되게 쉽지 않나요? 그래서 카메라로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놓는 것도 저는 콘텐츠 제작 능력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절절히 구구절절히 텍스트를 쓰는 것보다는 동영상 한번 보여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남들이 일할 동안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내 뒤를 따르는 수많은 대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엄청난 경쟁 우위.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저는 10,000원에 올려도 안 팔리는데 그분들은 20,000원에 올려놔도 좋아요 어디서 구입해요. 한숨만 나옵니다. 그죠? 왜 SNS를 안 했을까? 그런데 남자인 제가 이게 인스타그램은 때려 죽여도 안 되더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사진과 단어들이 있나 봐요. 아무튼 SNS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은 미치지만은 이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그 액티비티? 스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고급화도 경쟁 우위죠. 명품인데 뭐 태그 호이어 이런 거 그죠? 이게 한정품인데 10,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진품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죠? 나름대로 어떤 뭐 가격에 대한 것도 고급화가 내 경쟁이 돼서 항상 싼 게 경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나의 예, 웃긴 예가 아닌데 좀 심각하기도 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1번가에서 뒤꿈치 패드라는 상품을 찾아봤습니다. 950원이라고 판매하시는 분이 여기 끝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가장 싼 것 같아요. 565건. 10명 중에 1명이 댓글을 썼다면 대략 5,000개 팔린 거죠.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900원에 올려놨는데 한 건. 동일한 상품이 아래 위로 있으니 얘보다는 소비자들이 얘 쪽을 선호하지 않을까. 11번가 외에 또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규모가 좀 있더라고요. 12,000건. 리뷰가 12만 개 팔렸다는 소리입니다. 가격은 대략 500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샀을 것 같아요. 왜? 신발이 커졌을 때도 있고 뒤꿈치가 좀 까질 때도 있잖아요.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새 신발 신고 갔는데 뒤꿈치 까져가지고 이상하게 걸으면은 잠깐 폼 안 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패드 하나 하면은 이제 뒤꿈치 패드의 계절이 돌아왔거든요. 예. 여름에는 이게 안 팔리는 상품입니다. 슬리퍼에다가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뭘까라고 생각했었던 건 상품 정렬을 가격 순으로 했어요. 11번가에서도 싼 게 되게 많습니다. 230원, 310원. 동일하죠. 무슨 차이일까? 예. 판매자분이 등록하는 거에 목적을 둔 분 같아요. 이미지가 똑같은 게 남들도 똑같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B2B 어느 사이트에서 이미지 허용된 거를 참고 삼아 갖고 와서 등록만 하고 가격을 최저가로 맞춰놓고 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고객들이 찾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키워드를 뭐가 있을까? 저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비자가 좋아하는 단어, 고객이 좋아하는 단어, 단골이 좋아하는 단어, 팬이 좋아하는 단어. 예전에 제가 몰랐을 때는 이 4개의 단어가 다 소비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팔아보니 소비자, 고객, 단골, 팬들이 원하는 상품, 원하는 단어들이 틀리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뭐 예전 시간에 이어서 그냥 구두 퀴즈가 아니라 한번 내볼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비 걸고 퀴즈 내겠습니다. 제가 이거 3다서 500원에 팝니다. 비싼가요? 싼가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댓글로 멍청한 질문입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500원이 쌉니까? 비쌉니까? 3다수인데 300원으로 할까? 비싸죠. 그런데 우리 아까 여기 더하기 님이 요거 250원에 팔면 저는 비싸요? 싸요? 아까는 싸다라고 그랬는데 그쵸, 비싸야죠. 더하기 님 바로 나오잖아요. 비싸요라고. 아까는 싸다면서요. 그래서 가격 갖고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경쟁자를 분석하지 않고 싸니 비싸니를 따져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거를 20만 원에 판다니까 우리 와이프는 산다는데요. 아까 500원하고 300원하고 100원 단위로 들더니 20만 원 산답니다. 우리 와이프는. 왜? 요 물이요. 얘가 먹었대요. 그럼 20만 원인데 산답니다. 먹다 남은 물도 산답니다. 팬이죠. 그럼 팔아야죠. 그렇죠. 소장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BTS B가 먹다 남은 물이라고 하면 소장할걸요. 그리고 아마존이나 미국 이베이에다 팔겠죠. 그쵸? 400불에. 아무튼 여러분이 같은 상품이라도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다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이 판매하는 아이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최소한 뭐를 하는 행동 전략이 조금 나올 겁니다. 지금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더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아이템 장명하는 거, 어떤 상품, 가격이 다일까 이런 간단한 거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뒤에서는 그럼 구성을 어떻게 할 건데요? 설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내가 어떻게 찾을 건데요? 요런 거에 관련된 거를 조금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있을까요? 그럼 사겠습니다. 그쵸, 사야죠. 우리 중학생 딸한테 주면은 최고의 아빠가 되는 하루라도, 하루라도 이렇게 BTS가 먹다 남은 물이야. 사봐, 먹어봐. 아빠가 먹다 남은 물은 안 먹으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중1인데. 요거에 관련돼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내 상품이 그럴까 아닐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정말 너무 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싸게 하는 거에 종점을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 10원만 싸게 해도 최저가입니다. 왜 10,000원을 싸게 합니까? 10원만 싸도 검색을 해서 정렬을 하면 내가 최저가인데. 그렇죠? 최저가가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하고요. 이분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시간은 단축돼요.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 잠깐 5분 정도 쉬고요. 또 다음 준비하는 컨텐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